자, 여기까지 봤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러니까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이렇게 대장도 없이 등기 나는 수가 있다고요. 네, 요거 한번 이 사례 봤어요. 경매에서는 더러더러 있어요, 이런 케이스가. 그 다음에, 지우기가 겁이 나요. 그 다음에 이제 현황조사서. 아까 물건은 1번 물건이었죠. 여기도 미상 이렇게 나와버리면 유치권이 깨진다는 증거는 안 될 수 있어요. 깨지는 증거는 안 돼. 예, 근데 보니까 거주자가 폐문부재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놨는데 뭐 연락이 없었다는 뜻이고,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해 보니까 등록된 전입세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첨부함 이렇게 했으니까 저 전입 신고된 사람은 또 없어. 그러니까 점유관계는 누군지 모르겠어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. 결정적 증거는 안 돼요, 이것도.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쭉 보시게 되면 사진에서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뭐 걸추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예요. 그 분위기 자체는. 그렇죠. 공사 하자가 많은 것 같은. 그렇죠. 구경하고. 도로에 붙어 있는 요 집을 지은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유치권자가 진짜 점유한다는 그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없고, 그 다음에 현황 조사서도 좀 약하고, 점유한다는 게 좀 약하고,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아까 봤었나요? 거기는 유치권 주장한다는 기록이 아까 있었죠. 여기 약간. 안 읽었나요? 안 읽었어요? 안 읽은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읽어볼게요. 목록 4는 여기까지만 읽었구나. 사용 승인을 얻지 않는 건축물 대장 미등재 대장에 올라있지 않는 건물이다. 그죠? 그러면서 보니까 뭐라고 돼요?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? 2020년 8월 6일 주식회사 산아래가 능평리 522-90, 522-76 단독주택 2개동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, 크네요. 5억 2,559만 4,380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했으나 2년 뒤 22년 11월 9일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붙인 채권자가 보통 금융기관이 많겠죠. 유치권자 주식회사 산아래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붙습니다. 2022 단 22만 3,531이죠.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의 승소 판결문을 제출함. 이러면 어떻게 돼요? 유치권 없는 거예요. 그죠? 다시 이 물건을 딱 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, 지금.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움직이는 겁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들어오면 적어주고 없어지면 지워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. 시간 지남에 따라서.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는 한번 딱 되면 거의 고정입니다. 근데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는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니까 이건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승소 판결 났다는 게 기록까지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? 유치권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세요. 없다.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나버렸으니까. 이러면 유치권 깨진 거예요. 아까 봤습니다만 뭐 사진도 받고 뭐 그 다 소용없어. 유치권 없다라고 법원이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. 유치권 없는 물건은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. 얘는. 그래서 이제 요 3월 13일 날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불허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은 아마 그 유치권 그거 확정된 게 언제죠? 확정된 게 언제라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. 22년 아니군요. 22 가단이니까 22년도에 확정이 된 거예요. 22년 11월 달이네. 제출된 게 11월 달이잖아요. 근데 그 제출되고 나서 2억 9,600에 매각됐다가 이건 불허가 사유가 이제 뭔지를 잘 모르겠네.
그건 이제 유치권 때문에 불허가가 된 건 아니에요, 보니까. 불허가 사유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이런 불허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. 불허가 떨어지는 것은 사유가 그러니까 불허가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. 그럼 이것은, 이런 것은 여기 물어보셔야 돼요. 어디 가냐면 위에 보면 여기 경매 1개 있죠. 031-737에 이거 전화번호 있죠. 그럼 이렇게 불허가 떨어진 이런 사건을 딱 만나면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불허가 떨어진 게 뭐냐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.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거기다 물어봐야 돼. 불허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불허가 떨어진 것은. 근데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경매 절차에서 막 송달이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해관계인한테 송달을 갈 게 빠졌다.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네. 그래서 불허가. 그런 수도 있고. 그죠?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감정평가를 할 적에 가격을 매길 적에 집어넣어야 될 게 있는데 빼먹었어. 그러면 가격이 안 맞네? 감정평가 잘못했네? 불허가.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불허가 사유는 불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되게 많아요. 근데 감정평가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건 불허가 사유는 여기서는 알 수 없고 물어봐가지고 뭔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건 가만히 보면 유치권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. 부존재한다는 판결 났으니까. 근데 이게 유치권 부존재한다는 그것이 이 물건의 핵심은 아닐 수 있어요. 왜 그래요? 미준공 건물이잖아요. 응? 그러면 이게 건축 허가 받은 대로 져야 되잖아요. 건축 허가 받은 대로 져야 준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아까 제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눈에 띈 게 하나 있었는데 다시 가볼게요. 아까 그러니까 이 물건의 본질은 유치권이 아니에요. 우리 유치권을 공부하다 보니까 본 거지만 여기 쭉 보다 보면 아까 사진 중에 뭐야? 이건가? 이렇게 움직이네. 여기 지금 보면 기호 3, 4, 2, 3, 4 이렇게 요런 부분 있잖아요. 이거.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은 대로 안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지을 때. 그러면 그거 공사 다시 해야 돼. 준공이 떨어지려면. 준공 떨어져야 이거 제대로 대장도 만들어서 정상적인 물건이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호 2, 기호 3, 기호 4 이렇게 해서 막 써놓은 것은 건축 허가 설계도대로 안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. 그게 더 크고. 두 번째는 이게 공사 마무리해야 되잖아요. 이게. 끝난 공사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공사 대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완벽히 지어진 건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유치권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가 이 물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. 이런 거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? 저기 허가대로 안 지은 거, 설계대로 안 지은 거 저거 어떻게 할 거냐? 응? 방법은 이 지은 대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.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되면 그래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설계 이제 그 사무실 비용이 더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저 뜯고 공사 새로 한 것보다 낫지.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?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셔야 되고 공사 비용 같은 거 들어간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 공사 안 됐잖아요.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사돼서 완벽한 건물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요? 팔거나 분양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떨어진 건 유치권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. 이게. 아까 유치권은 5억 얼마가 됐으니까 그건 일단 부담스러웠지만 부존재 판결이 났으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. 이 물건은. 네. 자,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능평동 해가지고 그런 요거 물건을 본 건가요 제가? 요거 본 거고 그 다음에 요건 하나, 둘, 세 개나 있네. 물건 3개니까 요거 볼 때 이제 제일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요. 이것도 보니까 비슷하네. 그러니까 이런 것 물건이 많잖아요.
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. 준공은 떨어졌는가 어쨌는가 그런 얘기는 없네요. 근데 이런 게 많은 것은 보통 불경기 때 많아요. 그러니까 짓다 만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된 거에. 예,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있잖아요. 분양도 잘 되고 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이 잘 돌아서 이런 일이 잘 안 생겨. 근데 불경기가 되죠. 돈이 막히면서 공사 중단되고 그러면서 경매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. 자, 밑에 읽어볼게요. 4번 되게 복잡하네. 2022년 3월 23일 정땡땡이 목동 309-9회 이필지 및 그 위 신축 지상물과 관련한 공사대금 9,5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를 했으나 22년도 4월 5일 날 신청 채권자 인천 수산업 협동조합 거기서 여기가 대출해 준대요. 유치권자 정땡땡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유치권 부정대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건 유치권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유치권 신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요 기록이 없어요. 유치권 신고만 들어왔다는 게 있다가 뒤에가 요거 생긴 거예요. 늘어난 거예요. 밑에 또 있어요. 근데 22년 3월 25일 주식회사 TH개발이 목동 309-9회 이필지 그 위 지상 신축 지상물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 더 크네요. 3억 1,9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를 했다까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22년 4월 7일 신청 채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유치권자 주식회사 TH개발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 사건에서 부존재 확인 사건의 접수 증명원을 제출했다 그랬습니다. 접수를 시켰다는 거지 판결이 난 건 아니죠.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고 판결이 났는데 거의 같은 필지잖아요. 지금 액수는 올랐습니다만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죠. 유치권이 깨지는 이유는 주로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? 두 가지인데 채권하고 점유인데 이 채권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. 공사했을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뭐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? 점유 같은 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이제 좀 보면 더 확실해질 수 있는데 그거 본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점유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제 직권이 부존재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네. 항소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나요?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건 항소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?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굉장히 힘들죠. 왜냐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.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항소를 못 하는 거예요. 결정이 되네요. 근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항소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을 갖다가 잘 알지 못했다든지 등등등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유 안에서만 다시 또 그걸 추한 항소라고 그래요. 보완해서 항소했을 때 뒤집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정말 드물죠. 그건. 그런 것은 왜 그러냐.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보세요. 만약에 그렇게 해서 뒤집어졌죠. 그럼 어떻게 돼요, 여러분들은? 우리가 낙찰 받아서 그런 줄 알고 근데 유치권이 다시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? 물어줬더니? 그럼 우리는 뭐예요? 기록을 봤는데 기록이 나중에 그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낙찰 받을 때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되었죠. 그러면 이제 그때는 빨리 할 때는 불허가 되기 전에는 불허가 신청서를 넣을 수 있고요. 나중에 가면 뭐예요? 경매 절차를 갖다가 이제 뭐예요? 취소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. 법적으로는.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. 그 시간 비용 같은 것들이.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. 이 사법 판단의 절차가 함부로 막 뒤집어지진 않아요. 그걸 추한 항소로 하는데 정말 드문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질문을 받고. 법대 나오셨어요? 자,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물건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소송한다는 건 절대 배제입니다. 우리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. 맞나?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. 근데 진짜 우리 그 속담, 저도 속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속담만 이렇게 전부 알아갖고 애들한테 가르쳐줘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. 괜히 엄한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
죽어나지 말고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. 이렇게. 자, 요 세 가지가 비슷하다고 보이고요. 예, 근데 이제 많이 걸려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물건이에요. 자, 그 다음에요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이것은 2011 타경이잖아요. 2011년도에 경매 들어왔다는 얘기죠. 근데 지금 경매 진행되는 건 23년도에 경매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. 뭔 사연이 있겠죠. 벌써 이제 으시시합니다. 이거. 아니 2011년도에 경매 붙여졌는데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중간에도 16년도에 또 이렇게 11년도 들어와도 16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또 갑자기 뜸하더니 갑자기 23년도에 퉁 튀어나온 거잖아요. 또. 뭐가 있었겠죠 이게. 빌라인데요. 연립주택 이렇게 생긴 거예요. 근데 면적이 좀 크네요. 105동 304호. 감정가는 1억 5천 100만 원. 두 번 유찰을 해서 절반 가격이 떨어진 거지. 7천만 원 정도에. 소유자가 뭐 법인이네요. 채무자는 이춘자 씨. 허허.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. 근데 소유자는 법인인데 채무자는 이춘자 씨. 그러면 이춘자 씨는 주식회사 웰라이프 트레이딩. 응? 여기에 뭐 대표이사나 그런 사람일 수 있죠. 그러니까 회사 명의 재산인데 이춘자 씨. 이런 건 사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. 그래서 배임죄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그래서 보통은 주인은 개인인데 채무자는 법인이고 이런 건 좀 무난해요.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빚을 갖다가 자기 재산으로 담보서 주는 거, 보증서 주는 거.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. 회사에 나쁠 게 없으니까. 근데 이건 뭐예요? 회사 건데 빼먹는 거잖아요. 배임. 잘못하면 이거 형사사건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잘 보기 힘들어요. 반대는 많아도.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이렇게 돼 있고, 사인이 많은 거겠죠.